목포시 의회가 이틀 동안 시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대면 질의에 나선 의원은 22명 가운데 단 3명뿐으로 의원들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흥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석 달 전 공장 숙소에서 불이 나 6살 어린이가 숨졌던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조이선사의 증손 제작격인 전 대응사 주지 응성스님의 육성 파일이 최근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의 목포시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대면 시정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목포시 행정에 정말로 지적하고 개선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일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목포시 의회 임시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박유정 의원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목포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적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병원에서는 검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의료원의 장애인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정부 공모에도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장애인 친화 석을 가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에 대한 노력을 하고요. 시정질문 첫날 질의에 나선 의원은 단 2명. 본회의는 오전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튿날 역시 대면 시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1명뿐. 서면 질의를 한 1명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목포시 의원 가운데 18%만 시정 질의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목포는 지금 전국체전 준비와 시내버스 문제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정 질의라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며 민생 현안을 외면한 목포시 의회. 1년 회의 일수를 늘려놓고는 슬그머니 주말과 휴일로 일수를 채워넣는 꼼수를 부린 목포시 의회.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며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줬다는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분리와 통합 운영을 반복해왔던 광주 전남 연구원의 재분리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회에 분리 의견을 제출했으며 광주 전남 연구원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분리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회는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분리를 위해서는 1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전남적 주요 댐이 오는 6월까지 저수위에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전남 주요 댐 저수율은 섬진강댐 19.1%, 동복댐 19%, 주암댐 21.5% 등으로 집계됐는데 지난달 비가 오면서 저수위 도달 시점은 당초 4,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댐 내 펌핑 시설 설치를 통해 저수위 아래에 고인 비상용수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장흥댐과 주암댐이 생산하는 생활용수를 서로 연계 공급하고 하수 재이용수를 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흥 바이오 산단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공장은 석 달 전에도 불이 나 공장 숙소에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졌던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인근으로 퍼져나갑니다. 장흥군 바이오 산단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2시 35분쯤. 불은 순식간에 1,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모두 태우고 출동한 119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서 다시마 손질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다 무서웠어. 나 몰라.
불은 공장 1층 조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주산 10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조리실은 튀김실에서 거기에서 발화됐다.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튀김실에서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서 길이 오르니까 그때 이제 확인된 거죠. 불이 난 이 공장은 석 달 전 부모가 김장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숙소에 혼자 있던 6살 어린이가 숨진 공장과 같은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적 농기계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적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235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전남에서 농기계 교통사고로 14명이 사망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하대학교와 함께 동작 센서 기반 경광등 개발 등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 무화과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벼와 포도, 양파 등의 품목에 올해 무화과를 추가했으며 이에 따라 15개 품목 재배 농가 4천여 명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작물과 영농 규모에 따라 매월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차의 중시조 초이선사의 제다법은 해남 대흥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선사의 저작인 동다송과 다신전 해설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초이선사의 증손 제작격인 전 대흥사 주지 응송스님의 육성 파일이 최근 발견돼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산사 대웅전 아래로 녹차밭이 펼쳐진 경남 사천 다서남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원표 스님은 40년째 초이차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잎이 일창이가 나왔을 때 전후로 맞춰서 하면 그게 최고더라. 그렇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역이 다 다르니까. 원표 스님의 스승은 전 대흥사 주지 응송 스님. 범해, 금명, 원흥으로 이어지는 초이선사 법맥을 이어받은 응송으로 인해 근현대 혼란기에도 초이차 제다법은 해남 대흥사를 통해 이어졌습니다. 원표 스님은 1990년 입적한 응송 스님의 강의를 90분 분량 테이프 5개의 녹음에 보관하다 최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다성의 유래여 이것은 동다성이 어떻게 해서 누가 지었다 한 것을 말한 것이야. 완도 출신인 응송 스님은 1911년 심저감 의병 사건에 연루되면서 출가해 승려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길을 걸었습니다. 1937년 이후 대흥사 주지로 20년을 봉직했고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 이후 차와 초이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다 1999년 입적했습니다. 응송 스님의 음성은 1983년부터 3년간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강의한 것으로 초이선사 저작과 관련한 강연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응송 스님이 동다송과 다신전을 강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초이선사가 어떻게 한국차를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라. 초이선사가 저술한 다신전은 현재 해남 대흥사에, 다도사인 동다송은 한 대기업 미술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전법 제자의 해석이 실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초이선사 저서의 재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일본 기술자가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하고 일본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왕인박사. 박사의 탄생지인 영암 성기동 왕인박사 유적지에 일본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일본 칸자키시의 왕인박사 현창공원에 있는 왕인문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기와장부터 석재, 목재까지 모든 건축 자재를 일본 현지에서 들여왔고
일본인 기술자가 직접 지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달한 건축 비용은 일본 간자키시에서 부담했고 왕인문 준공 검사와 현판 설치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석공, 기와, 목공, 기와, 미장 작업을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암군이 왕인박사 유적지 내 백제문을 일본 간자키시에 똑같이 건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통 건축 양식과 자재로 우리나라 기술자가 현지에서 직접 건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왕인박사를 기리는 백제문과 왕인문이 한일 양국에 세워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온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영암 왕인문화축제에 맞춰 일본 간자키시 방문단이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반인에게도 왕인문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목포시가 시민 중심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2년차를 맞아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한 데 이어 도시를 잇다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또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확대하고 문화교류 탐험대, 문화항구 페스타 등의 사업을 진행해 문화도시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올해 찾아가고 싶은 봄섬 5곳 가운데 전남 지역은 3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봄섬으로 선정된 곳은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 반월 박지도와 유채꽃, 라일락 등이 만개한 진도 관매도, 야생화 단지가 조성된 여수 하화도 등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최근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 제조 제품을 납품한 제조업자가 고발돼 전남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62%가 사용 중지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청정기 설치 원인 파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해남군은 3년 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 기간 불법 화장과 개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묘지를 설치할 경우도 사전 신고와 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남도 광역 추모공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올바른 장사 문화를 정착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윤달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남도 광역 추모공원에서만 1,200건의 개장 유골 화장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